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금융업계를 덮친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그룹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용병 회장이 내년 3월에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이어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트의 김용원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용원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년에 연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조용병 회장 연임 얘기를 하기엔 사실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직 본격적인 평가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1월쯤 정확한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조용병 회장이 그동안 경영 성과, 신한금융지주의 올해 상황 등을 놓고 보면 연임이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임을 보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올해 그 신한금융지주의 실적,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에서 라이벌인 KB금융지주를 제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세계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조용병 회장이 방어 전략을 아주 잘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새로 뽑는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장 교체를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금융권에서 터진 파생결합 상품 손실 사태, 그리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런 큰 사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풍지대에 있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회장 연임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KB 하나금융과 우리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이 고위 경영진의 입지에 큰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신한은 이런 사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요소가 그 연임 관련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하거든요.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학력과 성별 차별이 발생했고 조용병 회장이 여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연임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결과가 신한금융그룹하고 그리고 조용병 회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 거는 분명하고요. 만약 대법원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연임을 이어가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용병 회장 측은 이런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연임에 사실상 문제는 없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회장 선임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비슷하게 그 채용비리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 함영주 전 KB 하나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고요. 결국 그 은행장 연임을 고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좀 큰 문제는 없을까요?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문제의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결국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예단해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관한 것은 좀 접어두고 조용병 회장 외에 신한금융그룹 내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신한금융그룹은 주요 계열사 CEO를 회장 후보군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계열사 사장급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회장에 올라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후보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지만 아직 조용병 회장과 비교하면 경력이나
지금까지의 성과 등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좀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잠재적 후보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남산 3억 사건 때문에 물러나기는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무혐의로 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위 전 행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성호 전 행장은 이전에 경영 성과와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 본인의 도전 의지도 강력한 걸로 알려져서 충분히 후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위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영병 회장이 과연 내년에 연임을 할지 대내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사실 신한금융 그러면은 신한 사태 1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로 좀 안 좋은 인상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조영병 회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 조용하고 아주 착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일들을 추진해서 오늘의 신한금융지주가 1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2019년 올해 그 여러 금융회사들이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신한금융그룹은 여기서 좀 벗어나 있었고 무풍지대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채용비리 혐의 관련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조영병 회장의 연임이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김용원 기자. 그 신한에서 조영병 회장의 성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키워드를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업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을 꼽고 싶습니다. 조영병 회장은 취임 뒤 신한금융을 아시아 1위 글로벌 종합금융사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는데요. 이런 노력에 좋은 성과를 봤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한금융 하면은 역시 그 신한은행이 주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다각화 그러면은 은행에 치중하는 것을 좀 줄이고 비은행 계열사들의 비중을 좀 높이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올해 실적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아니면 보험사 등을 통해서 얻은 비이자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오렌지라이프와 같은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도 사업 다각화로 이어져서 성장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동안 좀 인수합병 시장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평가가 좀 나왔는데 그 조영병 회장 취임 이후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시장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나요? 신한금융그룹은 조영병 회장 취임 뒤 보험사 오렌지라이프, 부동산 신탁회사, 그리고 베트남 금융회사 등 3곳을 인수했습니다. 보험, 부동산,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보면은 아까 키워드로 제시했었던 사업 다각화 글로벌 이것하고 딱 맞아 들어가네요. 그런데 인수합병 그러면 좀 굵직한 일이 있어서 느낌이 좀 확 오는데 글로벌에서도 좀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었나요? 조영병 회장은 그룹 계열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원신한을 목표로 제시하고 글로벌 투자 금융과 같은 주요 사업에서 지주회사가 주도하는 협업 조직인 매트릭스를 구축했습니다. 2018년 초에 조영병 회장이 설립한 글로벌 투자 금융 조직 GIB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이 가장 큰 시너지를 내면서 계열사들의 실적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영병 회장이 정말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 만드는 거 새로운 시스템에서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연임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조영병 회장 체제에서 성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연간 순이익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7% 정도에서 올해는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수합병 또 매트릭스 해외 부문 이런 데서 좀 잘해보자 이런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띄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조영병 회장이 잘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좀 아쉬웠었던 부분, 좀 더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조영병 회장이 계열사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변화를 추진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단계라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한금융그룹이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서 진출을 해보려고 좀 시도했다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에 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신한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토스와 손잡고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추진했는데요.
결국 서로 원하는 목적이나 주도권 같은 것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뚜렷한 협력사를 찾지 못해서 지금은 사실상 진출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신한이 최근에 그 인공지능 그 투자 자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네, 신한 AI라는 인공지능 자회사가 작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국내 금융권 최초의 인공지능 자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조용병 회장이 설립 단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업으로 알려졌고 내부에서도 기대가 높은데요. 다만 아직 기술 개발이나 검증 같은 부분에서 상용화에 필요한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병 회장이 추진했던 디지털 사업 부문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임을 이어가서 계속 쭉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연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용병 회장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뱅크로 불리지 않는 것처럼 신한금융도 신한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이런 계열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신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통일해서 활동을 합니다. 올해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한금융그룹은 여기서 좀 벗어나 있어서 시장에서는 무풍지대에 있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바로 조용병 회장의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그 채용비리 관련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용병 회장이 이 부분에서도 좀 명예롭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회장 연임을 이어갈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